우리 집 씨암탉을 훔쳐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날이 오해입니다. 내 훔친 닭으로 음식을 만든 것이니 내가 모두 가져가겠다. 안 됩니다. 그건 조상님 제사 음식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남편의 장원급제 위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전 재산을 털어 장터에서 사온 닭 한 마리, 그것을 눈앞에서 도둑 맞고도 아내는 남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는다. 부인 왜 끓이고 있던 닭이 없어진 것이오? 서방님,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고양이가 물어갔나 봅니다. 아내는 왜 억울함을 피눈물로 삼키며 복수 대신 거짓말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1년 뒤 남편이 금이 환영하던 날, 마을 사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난다. 망해가는 집안도 다시 세우고 원수를 은인으로 만든 어느 여인의 무서운 지혜, 가문을 흥하게 만든 그 기막힌 사연이 지금 시작된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가는 참으로 귀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바람을 막아주고 평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반려자를 잘 만나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지요. 어질고 속이 깊은 아내는 쓰러져가는 집안의 기둥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버팀목이 되고, 지혜로운 아내는 앞길이 막막한 남편의 캄캄한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우리네 옛말에 아내를 잘 얻으면 가문이 3대에 걸쳐 크게 흥하고, 아내를 잘못 얻으면 하루아침에 집안이 기울어 망한다는 말이 결코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살을 내는 듯한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지혜의 끈을 놓지 않고 남편을 위기에서 구해낸 어느 훌륭한 아내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깊은 안목과 지혜로 남편을 구하고 훗날 가문을 크게 일으켜 세웠을지, 지금부터 조선시대 어느 눈 내리는 작은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조선시대 어느 산자락 밑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오로지 책을 벗삼아 글 공부에만 매진하는 가난한 박인수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 선비는 사서삼경을 줄줄 꿰을 정도로 학식이 드높고 성품 또한 대나무처럼 곧고 훌륭하였으나 물려받은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들어오는 아주 허름하고 남루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아궁이에 끓일 쌀 한 줌조차 걱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였지요. 하지만 하늘은 이 외롭고 가난한 선비를 가엾게 여기시어 돈과 재물 대신 참으로 마음씨 곱고 지혜로운 윤씨 부인을 평생의 짝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른 새벽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남의 집 밭일을 거들고 밤에는 달빛에 의지해 밤이 늦도록 삭바느질을 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거칠어졌지만 윤씨 부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고단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피땀 흘려 정성껏 모은 돈으로 남편이 읽을 귀한 서책을 구해주고, 추운 겨울밤 남편이 덮을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워놓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난군께서 언젠가 반드시 과거의 장원급제하여 뜻을 펼칠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는 참으로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살림살이는 비록 쥐뿔도 없이 보잘것없었지만 부부는 서로를 하늘처럼 깊이 공경하고 아끼며 매일매일 화목하고 정답게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온 마을을 뒤덮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금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무구네를 보내고 내일 밝아올 새해 첫날 아침, 조상님들께 정성껏 차례를 올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뜻깊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동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꾹꾹 참아가며 허리띠를 졸라매어 모아둔 엽전 몇 잎을 소중하게 품에 꼬고 안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명절을 앞둔 장터는 떡 맺히는 소리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장터를 이리저리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조상님 제사상에 올릴 제물 중에서도 가장 깃털이 윤기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실한닭 한 마리를 신중하게 골라서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 씨 부인은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우물물에 손이 붉게 어는 줄도 모르고 온 정성을 다해 닭을 깨끗하게 씻고 정갈하게 손질했습니다. 부엌에 크고 낡은 가마솥에 맑고 깨끗한 물을 가득 붓고 정성스레 불을 지피며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상님, 부디 이 미천한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받으시옵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서방님께서 꼭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게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장작불이 타오르자 가마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며 구수하고 진한 닭, 삶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을 채우는 따뜻한 고기 냄새에 가난한 부부의 마음에도 훈훈한 온기가 돌고 제법 명절다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글을 읽던 박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상에 올릴 맑고 깨끗한 술을 조금 구해오겠다며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부인 내가 나가서 제사상에 올릴 술을 구해오겠소. 네, 서방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런데 박선비가 마을로 내려가 잠시 집을 비운 바로 그 사이 갑자기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요란하고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살인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질 듯 열리더니 마을에서 포목점을 아주 크게 운영하는 최만석 부자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들이닥쳤습니다. 최 부자의 뒤로는 덩치가 산만한 건장한 하인들이 굵은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서슬퍼런 기세로 비좁은 마당에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여기 집에 누구 계시오? 계시면 좀 나와보시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화가 잔뜩 난 최 부자는 주인을 부르며 인사를 건네지도 않고 다짜고짜 부엌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궁이 앞에서 정성껏 불을 쬐며 솥을 지키고 있던 윤 씨 부인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펄펄 끓고 있는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뜨거운 김이 훅 끼쳐오고 솥 안에서 뽀얀 국물과 함께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삶아지고 있는 닭을 본 최 부자는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윤 씨 부인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집 마당에서 평화롭게 뛰놀던 귀한 씨암탉이 보이지 않더니만 내년이 훔쳐다 몰래 삶아먹고 있었구나. 갑작스러운 횡포와 억지 주장에 너무나 놀란 윤 씨 부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어르신, 무언가 단단히 오해를 하셨사옵니다. 이 닭은 제가 오늘 아침 장터에 직접 나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쥐어주고 사온 귀한 재물이옵니다. 내일 아침 조상님 차례상에 올릴 닭이 온데 어찌 도둑질을 하겠사옵니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차분하고 또렷하게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의심으로 눈이 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크게 뀌며 더욱 험악한 얼굴로 목소리를 높여 윽박질렀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도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이토록 크고 실한 닭을 살 돈이 대체 어디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느냐. 원래 같으면 괘씸하여 당장 관하로 끌고 가 사또의 호령 아래 피가 맺히도록 곤장을 치게 하겠으나 오늘이 명절을 앞둔 금음날이니 내 특별히 너그러이 참는 것이다. 내년이 도둑질한 이 닭은 원래 내 것이니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최 부자는 윤 씨 부인이 울며 매달리고 말릴 틈조차 주지 않고 곁에 선 하인들에게 턱짓으로 눈치를 주어 솥재로 닭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펄펄 끓는 뜨거운 가마솥을 두꺼운 헝겊으로 둘러싸서 번쩍 들어 올렸고 최 부자 무리는 매몰차게 부엌을 빠져나가 거만하게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눈앞에서 조상님께 바칠 귀한 차례 제물을 이토록 어처구니 없이 억울하게 빼앗긴 윤씨 부인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내일 아침 차례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낙담할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잠시 후 재상에 올릴 술을 구해 기분 좋게 살인문을 들어서던 박선비는 차갑게 식어버린 빈 아궁이와 엎드려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는 소들짝 놀라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부인, 솥에 잘 삶아지고 있던 닭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궁이에 불도 꺼져 있고 귀한 재물도 통째로 보이지 않으니 대체 무슨 변고라도 생겼단 말이오? 윤씨 부인은 여전히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미어지듯 억울했지만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꾹 참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여기서 앞집 포목점 최 부자가 생떼를 쓰고 행패를 부려 차례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 갔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불의를 결코 참지 못하는 올곧은 남편의 성격상 당장 앞집으로 쫓아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가난한 선비가 억울함을 풀겠다고 권세 높고 하인들이 많은 부잣집에 뛰어들면 큰 싸움이 벌어져 결국 억울한 누명만 쓰고 관아에 끌려가 끔찍한 고초만 겪게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의 약한 몸도 크게 상하고 10년 넘게 평생을 바쳐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해온 과거 시험의 꿈도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을 윤씨 부인은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속 깊은 부인은 자신만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슴 깊은 곳으로 꾹꾹 삼키고 퉁퉁 부은 눈으로 애써 인자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남편에게 선의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방님, 닭을 푹 삶고 뜨거운 김을 잠시 빼려고 솥뚜껑을 열어두었는데 그만 뒷산에서 굶주린 채 내려온 커다란 들고양이가 순식간에 나타나 닭을 덥석 물고 도망가 버렸사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가 보았으나 워낙 날래고 빨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으니 부디 저의 불찰을 용서하시고 제발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윤씨 부인은 너무나 허탈해하며 망연자실 서 있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쥐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서방님,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조상님들께서 우리의 지극한 정성을 이미 기쁘게 받으시고 나중에 훨씬 더 큰 복을 한꺼번에 내려주시려고 애군을 미리 거두어 가신 것인가 보옵니다. 닭 한 마리 잃은 것은 다가올 큰 애군을 미리 떼운 셈이니 부디 너무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옵소서. 아내의 지혜롭고 따뜻한 위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평생 조상을 모시는 것을 선비의 가장 큰 도리라 여겨온 박선비는 깊은 한숨을 땅이 꺼지라 푹푹 내쉬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가난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조상님을 모시고 복을 빌려 뵙거늘. 하물며 요망한 짐승에게 귀한 재물을 빼앗기다니 나의 덕이 부족한 탓이오. 참으로 야속하고 비통하구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 눈앞에서 도둑놈이 솥을 들고 튀었는데 공부하는 남편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을 억누른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부잣집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동네방네 소문을 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 선택, 이 한 번의 깊은 인내가 결국 모든 운명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착해서 참은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절망감과 자책감에 깊이 빠진 박선비는 그날 밤 차가운 방 안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대하고 정성을 다했던 조상님, 제사마저 허망하게 망쳐버리고 길고 어두운 금운밤이 지나 마침내 다음 날 밝고 희망찬 새해 첫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운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와 서로 덕담을 나누며 밝은 얼굴로 새해를 반겼지만 유독 두 집의 대문만은 굳건한 자물쇠를 채운 듯 아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제물로 바칠 닭도 잃고 아침에 끓여 먹을 떡국 한 그릇도 없이 깊은 슬픔과 좌절에 빠진 박선빈의 초가집이었고, 다른 한 곳은 다름 아닌 으리으리한 기와집인 최부자의 저택이었습니다. 전날 남의 집 부엌에서 억지를 부려 솥재로 닭을 빼앗아 오며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던 최부자는 저녁 무렵 자신의 집 뒤뜰 창고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고 길길이 날뛰며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며 찾았던 자신의 진짜 씨암탉이 창고 장작더미 구석에 둥지를 틀고 유유히 나다를 쪼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최부자는 자신이 애먼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생떼를 쓰고 가난한 이웃이 정성껏 준비한 소중한 명절 차례 재물마저 힘으로 억눌러 빼앗아 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마을에서 덕을 베풀며 살아야 할 큰 부자가 찢어지게 가난한 이웃의 피눈물을 짜내고 도둑질을 한 꼴이 되었으니 최 부자는 엄청난 죄책감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지독한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너무나도 크고 끔찍한 죄를 가슴 깊이 뉘우친 최 부자는 새해 아침이 밝아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하러 찾아왔음에도 바깥 출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덩그러니 틀어박혀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했던 행동을 뼈가 저리도록 자책하며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밤새도록 밀려드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시달리던 최 부자는 도저히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아내를 조용히 불러 전날 부엌에서 저질렀던 자신의 크나큰 잘못과 자초지종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최 부자의 아내 역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남의 집 귀한 재물을 빼앗아온 남편을 몹시 꾸짖으며 당장 사죄를 하러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최 부자 내외는 부랴부랴 곶감 문을 열어지게 한가득 키고 눈부신 맵쌀을 높이 싣고 무거운 엽전꾸러미를 두둑하게 챙겨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뼈가 시리도록 매서운 바람을 뚫고 이른 아침부터 고개 넘어 박선비의 허름한 초가집 대문을 조심스럽고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방 안에서 차례를 지내지 못한 슬픔과 수심에 깊이 잠겨있던 박선비는 이른 아침 뜻밖의 방문객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최 부자는 덥석 박선비의 두 손을 부여잡으며 진심으로 고개를 푹 숙여 사과를 건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차마 어제 금음날 윤씨 부인에게 생떼를 쓰며 조상님께 바칠 닭을 무력으로 빼앗아간 일은 부끄러워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그저 새해 인사를 드리러 왔다는 궁색한 핑계를 대며 가져온 귀한 쌀가마니와 묵직한 돈을 대청마루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영문을 전혀 모르는 박선비가 이처럼 과분하고 귀한 것들을 가난한 선비가 어찌 함부로 받을 수 있겠냐며 얼굴을 붉히고 한사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최 부자는 어젯밤 머리를 쥐어짜며 미리 생각해둔 그럴듯한 핑계를 간절한 목소리로 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비님, 이 마을 일대에서 선비님의 학식이 태산처럼 드높다는 것은 코 흘리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옵니다. 부끄럽사오나 저의 철없는 자식들에게 천자문이라도
호되게 떼어주십사. 이렇게 염치불고하고 아침 일찍부터 찾아왔사옵니다. 매달 넉넉한 쌀과 두둑한 돈을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터이니 부디 저의 어리석은 아이들의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 아침 끓일 끼니마저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박선비에게 이는 타들어가는 가뭄에 담비와도 같은 참으로 고맙고도 기적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곁에서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혜로운 윤씨 부인은 속으로 조상님께서 마침내 애군을 거두고 큰 복을 내려주셨다며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 박선비는 매일 아침 단정한 옷차림으로 최 부자의 으리으리한 집을 오가며 아이들에게 엄격하고도 자상하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덕분에 박선비 가족은 지긋지긋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선비는 남는 시간에 더욱 마음을 다잡고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자 역시 틈이 날 때마다 질 좋은 고기와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며 박선비 가족을 친형제 이상으로 살뜰하고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다시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한양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큰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나붙었지만 박선비는 기쁨보다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먼 한양 땅까지 올라갈 노잣돈은 고사하고 당장 객잔에서 묵을 하룻밤, 숙박비조차 마련할 길이 캄캄하고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째 수심에 잠겨 식은마저 전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윤씨 부인도 까맣게 애가 탔지만 가난한 아내가 당장 도울 수 있는 일은 그저 밤낮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당 아이들을 통해 박선비의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들은 최 부자가 버선발로 한달음에 초가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숨을 헐떡이며 아주 묵직한 엽전꾸러미를 박선비의 품에 억지로 안겨주며 그의 두 손을 아주 굳게 맞잡았습니다. 선비님, 가는 길에 돈 걱정은 추워도 마시고 부디 한양에 무사히 올라가 평생토록 뼈를 깎으며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돌아오시옵소서. 선비님께서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늠름하게 돌아오시는 것만이 늙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이옵니다. 박선비는 최 부자의 한없이 넓고 따뜻한 은혜에 가슴이 벅차올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윤씨 부인이 밤을 새워 정성껏 지어준 보찜을 단단히 메고 박선비는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머나먼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무사히 한양에 도착한 박선비는 최 부자가 챙겨준 아주 넉넉한 노잣돈 덕분에 깨끗한 객잔에서 몸을 편안히 누이고 마지막 날까지 글 공부에만 오롯이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 당일이 밝아오고 박선비는 그동안 밤을 지새우며 갈고 닦은 모든 학식과 지혜를 붓끝에 모아 한치의 막힘도 없이 유려하게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대궐문 앞에 커다란 방이 붙고 합격자를 알리는 요란하고 경사스러운 쇳소리가 온 한양 땅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수많은 선비들 중에서도 당당히 가장 높은 자리에 검은 글씨로 적힌 이름은 바로 시골 마을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글쟁이 박인수 선비였습니다. 어전으로 불려가 임금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어사화를 머리에 하사받은 박선비는 늠름하고 당당한 벼슬아치의 복장을 하고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길거리로 뛰어나와 장원급제한 박선비를 맞이하며 제일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초라하기 짝이 없던 초가집 마당에는 고을사또와 수많은 관리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굽신거리며 축하 인사를 건네느라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말끔한 관복을 차려입은 남편의 늠름한 모습을 본 윤씨 부인은 그동안 겪었던 뼈저린 고생과 서름이 봄눈 녹듯 단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 가장 먼저 사당에 들러 조상님께 깊은 감사의 큰절을 올린 박선비는 마을 한가운데서 큰 잔치를 열어온 동네 사람들을 배불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준 생명의 은인 최부자 내외를 잔치의 가장 높은 상석에 아주 귀한 손님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온갖 진귀한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떡 벌어진 상 위로 기생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부엌에서 바쁘게 음식을 내오던 하인들이 아주 커다랗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닭고기 요리를 상 한가운데에 올렸습니다. 모락모락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닭고기를 본 바로 그 순간 상석에 편안히 앉아 웃고 있던 최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섣달 금음날 자신이 미쳐 날뛰며 생떼를 부려 윤씨 부인의 가마솥에서 억지로 빼앗아갔던 바로 그 조상님의 재물닭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최부자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을 벌벌 떨며 차마 음식으로 젓가락을 뻗지 못한 채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남편에게 맑은 술을 따르던 윤씨 부인이 갑자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고운 치마폭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영문을 전혀 모르는 박선비가 술잔을 내려놓고 깜짝 놀라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이토록 경사스럽고 기쁜 날에 어찌하여 그리 서럽게 눈물을 흘리시오. 윤씨 부인은 두 뺨에 흐르는 굵은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내며 곁에 앉은 늠름한 남편과 상석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최부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실은 제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기까지 하늘을 우러러 서방님께 감추고 있었던 크나큰 비밀이 하나 있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떨리지만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몇 해 전 눈 내리던 섣달금음날 잃어버렸던 닭에 얽힌 진짜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사실 그날 밤 솥뚜껑을 열고 닭을 물고 도망간 것은 뒷산에서 내려온 굶주린 들고양이가 아니었사옵니다. 만약 제가 재물을 다른 이에게 빼앗겼다고 사실대로 고하면 불의를 결코 참지 못하시는 서방님께서 관아에 끌려가 큰 고초를 겪고 과거를 망치실까 두려워 제가 어쩔 수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올렸던 것이옵니다. 부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에 박선비는 두 눈을 커다랗게 동그랗게 뜨고 할 말을 완전히 잃은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최부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선비와 윤씨 부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부인마님, 그날 닭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 눈이 푹 뒤집혀 이웃의 귀한 차례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갔던 파렴치한 장본인이 바로 저희옵니다. 집에 돌아가 제 진짜 닭을 멀쩡히 찾고 나서야 선비님 댁에 씻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밤 뼈를 깎는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 자책하며 살았사옵니다. 만약 부인께서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실대로 서방님께 말씀하셨더라면 저는 관아에 끌려가 부자 체면의 패가망신을 면치 못했을 터인데 이토록 바다와 같이 넓고 깊은 지혜로 저의 끔찍한 허물을 덮어주시다니 그 크나큰 은혜를 주고서인들 어찌 다 갚으리오. 최 부자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머리를 쿵쿵 조아리며 참회와 감격이 뒤섞인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알게 된 박선비는 아내의 바다보다 깊고 넓은 지혜에 탐복하며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아내가 그때 감정에 치우쳐
사실대로 말했다면 이웃 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싸움이 났을 것이고, 자신은 과거 시험은커녕 억울한 누명 속에 몸을 크게 상했을 것이 너무나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선비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려 오는 최 부자의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 부자 어르신, 어서 고개를 드시옵소서. 오히려 어르신께서 그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저희 가족에게 과분할 정도로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굶어 죽지 않고 무사히 한양에 올라가 장원급제할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지난날의 작은 오해와 앙금은 오늘 이 기쁜 날 부는 바람에 훌훌 날려보내고 앞으로는 두 집안이 친형제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며 의좋게 살아가십시다. 두 남자는 서로의 어깨를 꽉 부둥켜 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눈물과 화해의 호탕한 웃음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곁에서 숨을 죽이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고을 사또와 마을 사람들도 이들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를 보며 크게 감격하여 뜨거운 박수를 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잔칫날 이후로 최 부자는 박선비 내외를 평생의 귀한 은인으로 모시며 재물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넉넉한 덕을 베푸는 진정한 마을의 큰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박선비 역시 아내의 지혜를 본받아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는 참으로 훌륭하고 어진관리가 되어 고을을 평화롭게 다스렸고, 두 집안은 대대손손 두터운 우애를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참으로 속이 깊고 지혜로운 어느 어진 아내의 훌륭한 마음 씀씀이가 남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고 쓰러져 가던 두 집안을 크게 일으켜 세운 참으로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순간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분노를 꼭 참고 먼 미래의 큰 그림을 내다본 윤씨. 부인의 넓고 빛나는 해안은 캄캄하고 위태로운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든든한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아무리 큰 뜻을 품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한들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보듬어주는 아내의 훌륭한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엉성한 집처럼 금방 무너지고 위태로울 것입니다. 우리 옛 속담의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집안의 뿌리를 천년만년 튼튼하게 내리게 한다는 뼈 있는 말이 오늘따라 다시금 가슴 깊이 진하게 와닿는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저녁에는 내 곁을 말없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과 반려자를 다정하게 돌아보며 그동안 쑥스러워하지 못했던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정성껏 준비한 가슴 따뜻한 조선시대 옛날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댁내에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만발하시고 조상님들의 크나큰 보살핌 아래 남은 한 해도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옛날 이야기를 보따리 한가득 안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